예, 개편 이후에 JTBC 뉴스룸에는 이틀에 한 번씩 탐사 플러스를 편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사 플러스는 사실 저희들이 일요일에 방송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희 뉴스룸이 생겨나면서 저희 뉴스 안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 1부에서 잠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회사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직장인들이 하루에만도 수십 차례 이용하는 이메일, 메신저, SNS 이런 것들을 일부 회사는 사원 감시용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메일을 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회사에서 공공연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강신우 기자가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신두살 임모 씨는 인천시 환경공단에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는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시청 감사관이 메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녁에 소주 한잔 어떠세요? 차들 지금 계시죠? 완전 사적인 거잖아요. 보세요, 메일 내용을 다. 근데 무슨 여기 보면 무슨 건배사를 뭐를 했냐? 그럼 왜 물어보냐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감사관은 임 씨가 동료 5명과 주고받은 수십여 통의 메일을 줄줄이 깨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했다며 추궁을 해온 겁니다. 심지어 임 씨가 삭제한 메일까지도 복원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 지워서 난 기억도 못하는데 그거를 살려서 뭐 서버에 저장돼 난 그것도 몰라서 서버에 있는지. 충격을 받은 임 씨는 병원 신세까지 졌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범위하고도 상관없이 개인 이메일까지 쫙 까본 거죠. 싹.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거예요. 막말려서 내 엉덩이에 점이 어딘 것까지 그게 지옥스러운 거죠. 지옥. 안 그렇게 해서 정신도 추가 안 오겠어요? 감사관실은 대체 어떻게 임 씨의 메일을 쏙쏙들이 알 수 있었을까?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있다는 것 같은데요. 전산 우리 전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서버에 이렇게 저장돼 있대요. 메일을 열람한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동의를 이게 법 20조예요. 자료 제출 요구, 업무용 메신저 등은 이메일도 들어가죠. 조사할 수 있는 자가에는 자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게 근거예요. 인천시 규정에 따라 감사 목적의 경우 담당자가 직원의 전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메일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 씨 측 변호사 역시 개인적인 이메일은 공공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산정보 시스템에 보관 중인 담당자의 개인 이메일의 내용까지 그의 동의 없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 씨 측은 최근 인천시 감사관들을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수도권 공기업 직원인 김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곳에선 올해 초 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 메일로 사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뽑아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비위 혐의를 알게 돼 이 내용을 제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사장이 김 씨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김 씨가 제보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메일을 보낸 적 있냐? 나 없다. 하니까 화면을 가지고 왔어요. 캡처된 화면을 종이를 가지고 와서 내한테 보여주면서 나도 그 어이없고 놀랐죠. 이 사건 뒤에 해당 공기업은 1억 6천만 원을 들여 보안 프로그램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중앙부처 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이 확인돼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메일 추적 시스템으로 메일을 보려면 사전에 노동조합 등과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원 감시 논란은 메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경기도 용인시의 복지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문모 씨와 황모 씨는 상사에게 혼쭐이 나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고 합니다.
상사가 자신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까지 노래방 가서 치맥한 거 언니 진짜 대박. 여기서 언니는 이고 언니라고 부른 사람은 근데 관장님께서 그렇게 자기한테 불만이면 여기를 어떻게 다니냐 하시는 걸 저는 제가 그때 채팅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A4용지 출력한 걸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또 서울의 유명은행 지점에선 상사가 부하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를 엿보다 무리를 빚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몰래 내용을 들여다보다 들켜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겁니다. 직원들이 일하다가 막 꼼꼼한 일 할 수 있잖아요. 메신저 좀 만들고 쇼핑을 본다든가. 결국 해당 은행은 관리자가 직원들 컴퓨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마다 동의를 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직원 감시 실태를 추적하면서 취재진은 새로운 사실도 접하게 됐습니다. JTBC가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확인한 결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들이 메일과 메신저 추적이 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부처들은 메일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긴 하지만 직원의 사적인 메일을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저것만 보자. 보통 공직 메일 쪽. 그러나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전에 직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수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메일 추적 시스템을 함께 구매한다는 궁색한 답변도 합니다. 확실히 그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자, 이 문제를 취재한 강신우 기자와 좀 더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메일을 어떤 방법으로 들여다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네, 제가 직접 개발업체를 찾아가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이 상대방이 보낸 메일 중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메일은 모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관련 화면 한번 보시죠. 서울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취재진은 메일 추적 프로그램의 실태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업체를 설득해 시연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자 노트북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사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외부로 보냈습니다. 그 순간 관리자 컴퓨터에서 메일이 전송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메뉴에서 상세 정보를 클릭하니 언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는지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관리자는 메일 내용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메일을 보낼 당시 실시간 상황이 동영상으로 녹화돼 있습니다. 정보 유출 당시에 PC나 노트북의 화면을 녹화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어떤 유출의 증적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솔루션의 큰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관리자 컴퓨터에서 추적할 키워드를 사장님으로 지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메일을 외부에 보냈습니다. 관리자는 메일에서 사장님이란 단어가 사용된 횟수는 물론 내용까지 모두 잡아냈습니다. 예, 잘 봤는데요. 추적 프로그램만 있다면 사측이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불법은 아닌가요? 예, 불법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회사의 기밀 등 이 정보 보안을 위해서 개발됐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개인의 메일이나 메신저를 들여다볼 수 없다는 그런가요? 겁니다. 예. 피해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이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메일 추적 피해자만 이렇게 별도로 집계된 건 없었는데, 이 메일, 첨단 메일 프로그램이나 이 스마트폰, 이 기기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건수는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 이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 국민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건수가 244건이었는데 예. 2012년에 349건으로 확 늘어났고요. 2014년 8월까지 27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사생활 침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부처들도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네. 이거 뭐 관리 지침 같은 거라도 가지고 있나요, 그쪽에서는? 네, 먼저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예. 이 각 그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부처들은 이런 동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직원을 사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 보안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취재에 들어가자 법제처 등 일부 기관은 추적 시스템을 아예 꺼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예. 들어보시죠. 제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 걔가 주목적이 아니라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로깅 기능 자체를 이제 내려버린 거죠. 예. 그 직원들 감시를 막기 위한 어떤 뭐 대안 같은 건 있습니까, 그런데? 네, 규제의 끈을 조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기술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사실은 기술 수준의 오남용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입법화 부분, 이것들은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네. 또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악의적인 사용은 기업 측면에서나 혹은 직원 사용자 측면에서 둘 다 악의적인 부분들은 불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최근의 추세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기업이 임의적으로 이런 보안 솔루션을 설치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사전에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또 동의를 통해서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기업 내부 중요 정보가 유출이 되는지 하는 것도 이제 통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에 보안 문제가 늘 이슈가 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뭐 너무 다 내놓고 산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강신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